노상원 전 사령관 메모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누구를 잡아다가 GOP에서 폭살을 시키자, 음식물에 독약을 타가지고 죽이자, 그 대상자들도 광범위합니다. 그 잡아먹은 감독이 왜 들어갑니까? 신부, 종교인, 목사님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일국의 집권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태도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런 중대범죄 행위를 한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하자는 안건이 당내에서 종결 처리된다는 보고가 좀 전에 있었습니다. 그럴 계획이라는 것 같아요. 제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 같습니다. 보수 정당 맞습니까? 이건 극우 정당도 아닙니다. 범죄 정당입니다. KDI가 불과 석 달 만에 올해 성장률을 1.6%로 대폭 하향했습니다. 구인 규모가 작년 대비 무려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서 IMF 외환위기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수 불황, 고환율, 트럼프발 무역 전쟁까지 경제는 침체되고 체감 물가만 급등하는 이른바 스크루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하루가 다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추경안은 회복과 성장을 나눠서 민생 회복에 23조 5천억 원, 경제성장 부문에 11조 2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소비진작, 취약계층 지원, 안전 강화, 인공지능 및 반도체 지원, 그리고 R&D 확대 등 분야별 금액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우리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20일에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열립니다. 속도가 관건입니다. 신속하게 논의해야 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도 역시 말로는 하자고 하는데 구체적 협의를 해보면 전혀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작년 연말에 삭감한 예산안들을 복구하는 걸 조건으로 내걸기도 한다는데 작년 연말에 삭감한 예산안들이 대개 다 특경비니 특활비니 예비비니 그런 건데 예비비 늘리고 특경비 늘리고 특활비 늘리면 민생 경제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이 됩니까? 그 이상한 좀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나라 살림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괴롭힐까? 대체 추경 안 하고 국민 경제 나쁘게 만들고 민생 회복 지연시키고 악화시켜서 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정말 시쳇말로 이게 나라 망치자고 한 일 같습니다. 오늘 하늘이 밝은 날이라고 합니다. 거듭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최대한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법 과정에서도 일부가 우려하는 것처럼 혹이라도 선량한 교직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섬세하게 배려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고통을 겪는 유가족들 그리고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길이다. 또 위로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항공참사 49제 합동위령제가 무안공항에서 또 광주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모쪼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가족을 잃은 분들을 거듭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서 약속한 대로 예방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가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재난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인재는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되진 않았는데 한 말씀만 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하도 기가 막힌 장면들이 많아서 한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어디 메모를 보니까 노상원 전직 사령관, 전 사령관 메모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누구를 잡아다가 GOP에서 폭사를 시키자, 음식물에 독약을 타가지고 죽이자, 어디 화물선에 실어가지고 폭발물을 설치한 다음에 원격 조종으로 폭발을 시키든지 시한폭탄으로 폭발을 시켜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자, 이런 황당무계한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웠던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도 광범위합니다. 그 차범근 감독이 왜 들어갑니까? 그 이상하게 이재명 영장 기각한 판사 이름이 없다 싶었더니 역시 꼼꼼하게 들어있었습니다. 무슨 연예인, 도대체 상상할 수도 없는 신부, 종교인, 목사님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반대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을 전부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대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일은 우리가 옛날 교과서에서나 봤던 삼선 개헌을 시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 대통령 윤석열 임기 5년이 너무 짧아서 3번 연임을 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후계자를 정하자는 그런 메모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독재 왕국을 만들려고 한 거죠. 왕이 계승하는 나라를 비난할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삼선 개헌의 후계자 지정하면 그 후계자 누구겠습니까? 저는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차마 제 입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누가 죽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냐,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고 있습니다. 범죄자 자신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일국의 집권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태도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런 중대범죄 행위를 한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하자는 안건이 당내에서 종결 처리된다는 보고가 좀 전에 있었습니다. 그럴 계획이라는 것 같아요. 제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당입니까? 이게 민주공화국의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 중대범죄자를 그대로 끌어안고 동조하고 가는 당이 보수 정당 맞습니까? 이건 극우 정당도 아닙니다. 범죄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의 각성을 촉구합니다.